독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의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재산을 불려나가는데요. 오늘은 그것들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정부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부동산 시장의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죠. 그리고 여전히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제로 금리입니다. 내수가 안 좋으니까 은행에 돈을 넣지 말고 그 돈을 바깥에서 써서 경제를 살리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예금, 적금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들의 금리 수익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서 인덱스들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졌죠.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독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 방식 7가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paren, 저축이죠. Tagesgeldkonto, Festgeldkonto라고 하는 예금, 적금, 저축 방식인데요. 여전히 독일 사람들이 그래도 55.7%로 가장 많이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가 없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곳에 돈을 예치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죠. 두 번째로는 Unternehmerische Beteiligung,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리스크를 싫어하는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투자 방식인데요. 회사들의 지분을 사서 그 회사가 성장하면 나도 수익을 얻어나가는 방식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게임베아나 아게의 지분을 사고 싶다면 노차를 통해서 사시면 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라면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하실 수 있죠. 주식의 수익 구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디비덴드라고 하는 배당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주식이 오르고 내릴 때 그 시세 차익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죠. 배당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실적이 좋아서 나 보너스 쏠게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모든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주식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고 심리적인 내공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시라면 나는 10년 뒤를 생각하고 지금은 연습한다 라는 마인드로 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내가 어떤 특정 산업군은 분명히 오를 것 같은데 어떤 주식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ETF 라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주식과 동일한 개념인데 종합지수를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산업군의 주식을 뭉탱이로 사는 분산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고요. 워런 버핏이 그의 유서에도 이렇게 남겼죠. 10%는 국채, 나머지 90%는 S&P 500 추종 ETF에 투자하라 라고. ETF는 나중에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슐든, 크레디트, 빚에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국가, 회사 또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이죠. 국가와 회사와 같은 경우는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여러분이 받아서 이자로 수익을 얻는 것이고, 물론 국가는 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금과 비슷한 낮은 수익률을 보입니다. 개인한테는 P2P 거래가 있죠. P2P는 여러분과 대출 신청자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인데요.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투자 위험성도 있죠. 아무래도. 그래도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리스크가 리스크인 만큼 독일 사람들도 보통 포트폴리오에 5%를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합니다. 민토스나 본도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요. 네 번째로는 임모빌리언, 부동산입니다. 독일 가구의 23.4%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비중은 2017년도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핫한 테마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타운하우스 지역 여기저기서 큰 돈을 벌었다는 성공 스토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임모빌리언에도 4가지 투자 방식이 있는데요. 내가 살기 위해 집을 사는 방식, 또 카피탈 안라게로 사서 누군가에게 세를 주는 방식,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 보통 프로젝트당 500유로 정도로 투자금이 높고 리스크에 비해 수익률은 5%에서 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 요즘에는 인기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엑스포로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요. 나머지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임모빌리언,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지분을 갖는 것과 동시에 집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죠. REITs라고도 부르는데요. 수익 구조는 세를 줘서 월세를 받는 것 하나랑, 그리고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 하나, 물론 내 지분만큼만요. 다섯 번째로는 크라우드 펀딩, 스타트업 회사의 프로젝트들에 돈을 투자하는 개념인데요. 변동 또는 고정이자율로 운용을 하고요. 페이스북, 에어비앤비와 같이 메이저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는 투자한 스타트업이 어떤 큰 기업에 인수돼서 대박을 꿈꾸던가요. 근데 이 투자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해당 프로젝트를 잘 이해할 때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파산하면 여러분의 돈도 그대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킥스타터, 인디에고고, 크라우드 펀더가 가장 알려져 있는 플랫폼들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로슈토프, 원자재.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가 침체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변동성이 심해졌는데요. 그래서 또 이를 투자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원유,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귀금속, 곡물 이런 곳에 투자하는 건데 수익 구조는 시세 차익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배당금도 없고 이율도 없죠. 그리고 원유를 집에 이렇게 사둘 수가 없으니까 실물이 아니라 파생 상품으로 거래하는데요. 여기다가 레버리지로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높고 위험도도 높아서 이쪽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독일도 이쪽에는 4%대로 적은 비중의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는 Sachwerten, 실물자산. 독일에서는 클래식카가 정말 많이 보이죠? 제 주변에도 고장난 올드타이머를 수리해서 비싸게 파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악기, 미술품, 롤테크를 하죠. 한정품이나 명품을 대팔아서 수익을 내는 리세일 구조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들 다 한다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그냥 실물 자산을 집에 평생 애물단지로 두고 계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반도네온, 앤틱 타자기, 앤틱 봉제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고 비용이 듭니다. 재고 비용은 배우자의 잔소리죠. 그 외에도 외환거래, 비트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독일 사람들 중에 이걸 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변동성이 높고 가치 평가가 불가능해서 독일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사람의 성향마다 제각각이죠. 어떤 사람은 여러 방식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그 부분만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맞다라는 투자 방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재테크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만큼 수익률도 좋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질러보세요. 어쨌든 실행을 하지 않으면 배움이고 뭐고 그 다음 스텝은 없습니다. 다음 영상은 한국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의 투자 문화는 어떻게 다른지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볼게요. 네, 오늘은 독일 사람들은 어떤 재테크 방식으로 돈을 불려나가는지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이 궁금해지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